자, 통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리고 지금 내신을 준비하듯이 이것을 이렇게 된다는 큰 틀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통계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이런 거 하잖아. 자, 어떤 확률 변수라는 게 주어지고, 확률 변수가 주어지는 방식이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 얘를 나타내는 게 확률 질량 함수고, 얘를 나타내는 게 확률 밀도 함수야. 얘가 나중에 뭐가 되냐? 이항 분포가 되고, 얘가 나중에 되는 게 정규 분포가 돼. 이항 분포에서 n이 굉장히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가 이게 정규 분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통계라는 거 이렇게 딱 지금 종이로 나눠진 거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이 그림을 좀 갖고 있는 게 편해. 자, 이상 확률 변수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주어지는데, 함수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표를 그리면 돼. 표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여기 x고 여기는 px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개, 1 이런 거 있잖아. 기억하지?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우리가 이거의 평균이잖아. 그치? 그리고 vx 같은 경우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전체 제곱하면 vx가 되고, 시그마 x는 루트 vx가 된다. 자, 이거는 있잖아. 네가 늘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면은 너 확률과 통계 그 강의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저 카페에 확률과 통계 강의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 나중에 한번 보면 되고, 자, 우리가 통계라는 것은 결국 어떤 자료에 대한 해석을 하겠다는 거고, 그 해석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 자료가 이렇게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겠다는 거고,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얘가 진짜 함수식으로 나타나. 얘가 진짜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함수를 통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안 나온다. 이건 교육과정 밖이야. 이것은 뭐 정적분해가지고 x제곱 이렇게 가지고 꽤 복잡한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안 나와. 결국에는 문제는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특히나 여기서의 평균은 우리가 보통 기대값이라고 더 많이 불러. 이 기대값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산 확률 변수에서 나오게 되고, 이산 확률 변수를 이용한 이항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이항 분포는 뭐야? b인데 n, p지. 이 독립시행을 n번 하는데 독립시행을 n번 할 때 그 n번이 내가 관심 가지는 사건이 한 번 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라는 게 p라는 거야. 이게 bnp지. 그러면은 요것만 주어지고 나면은, 자, 이항 분포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나면 얘는 뭐야? 이산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얘의 평균은 np가 되고, 여기에 여기에 vx는 npq, 여기서 q는 1-p야. 그리고 자, 시그마 x는 루트 npq. 이건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그리고 이 n이 굉장히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크게 되면은 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정규 분포가 되지. 여기는 npq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거 기억하고, 확률 밀도 함수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의역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 항상 뭐다? 1이 돼야 된다. 왜냐면은 얘가 이 면적이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수를 구하는 거, 1차 함수가 대부분 나와요. 여기도 문제도 아마 있을 거야. 1차 함수가 나오고, 이것을 이제 정규 분포로 나타내는 건 노미널,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고, 얘를 표준화하면은 노미널 0,1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요것이 이제 x 확률 변수를
Z 확률 변수로 나타내는 것이고 Z는 자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다. 요거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내가 지금 너무 빨리 얘기하고 있네. 아니 이거 전체 이야기인 거야. 지금 다 전체를 얘기한 거야. 지금 아직 통계적 추정 말고 통계적 추정 전까지는 이거야. 이게 지금 다야. 나오는 공식이 이게 다야. 근데 이거를 너희들 있잖아. 지금 와가지고 저런 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조금 곤란해. 곤란하고 이것이 너희들 조금 이제 좀 생각이 있고 내가 좀 공부를 더 해야겠다 싶으면은 내가 어저께 마플 교과서로 이거 강의한 걸 다 올려놨어. 그걸 한번 보면은 조금 이해가 더 잘 될 거야. 좀 거기 좀 상세하게 좀 질문 얘기를 다 해놨으니까. 자, 요거까지가 지금 너희들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에서 확률 변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다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자, 저희 지금 확률 변수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3-4 자, 봅시다. 자,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야. 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야.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자, 일단은 얘랑 더한 게 1이 돼야겠지. 따라서 A 플러스 B가 얘가 4분의 2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니? 4분의 3이지? 그치? 그럼 얘가 4분의 1이 돼야겠네? 1이 돼야 되고 자, 평균이 2분의 5래. 그러면은 A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B, 4B, 4 곱하기 B 얘가 2분의 5가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4B가 몇이 되니? 2분의 1이지. 그지?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하면 A랑 B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지? A랑 B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야? 자, 요것도 기억하고 있어야지. V, A, X 더하기 B는 절대, A의 제곱 V, X랑 같아. 2의 A, 2 더하기 B 같은 경우는 A, 2, X, 이거 뭐야? X지? 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 시그마 A, X 플러스 B는 시그마, A 절대값의 시그마 X 이렇게 되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정리를 정신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뭐야? 우리가 요거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야? 66, 36, VX 구하세요 요거잖아. 그럼 VX는 어떻게 구하지? 2의 X의 제곱 빼기 2의 X의 전체 제곱 요거 구하면 되겠지. 그럼 X제곱은 1 곱하기 A 4 곱하기 4분의 1 3, 3, 9 곱하기 2분의 1 4, 4, 16 곱하기 B에다가 얘는 뭐야? 2분의 5 지금 EX는 뭐였어? 2분의 5의 제곱 4분의 25 빼주면 우리가 답 나오고 거기서 36 곱하면 답이 나올 거야. 자, 이것은 니들이 알아서 해봐. 알았지?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문제야.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표로 나왔을 때 가장 기본 문제고 자, 다음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표가 안 나왔을 때는 이 표를 니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자, 흰 공이 6개가 있고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냈어. 2개의 공을 꺼냈는데 이때 남아있는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은 확률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야? 일단 내가 흰 공 2개를 꺼내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3개야. 차이가 1이야. 확률 변수 1이 될 수가 있어. 흰 공 1개, 검은 공 1개를 꺼내면 얘가 5, 얘가 2잖아. 그러면은 차이는 3이 되겠지. 얘가 검은 공을 2개를 꺼내서 그러면은 차이는 5가 될 거야. 자, 확률 변수는 이렇게 3가지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걸 만들라는 거지, 결국. 자, 요것은 이제 뭐야? 확률 문제가 되는 거지. 전체 9C 3분의
1이면은 1이 되려는 거면 흰 공 두 개를 꺼내는 거잖아. 6C1이 되겠지. 6C2가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9C3분의 여기 하나 6C1 3C1 6C1 곱하기 3C1 이렇게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검은 공 3개를 꺼낸 거니까 자 9C3분의 3C2 여기다 넣었을 때 값이 나오겠지. 그때 뭐야? 이 x의 값, 기대값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한 다음 더해주면 이 x 나오겠지. 자, 이상확률 변수 문제는 무조건 두 가지야. 표를 주느냐 아니면 표를 안 주고 만들게끔 하느냐. 확률 변수라는 문제가 나왔어. 확률 변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특히나 연속 확률 변수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연속 확률 변수는 무조건 함수가 등장을 해야 돼. 질량 함수이기 때문에.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 질량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내가 표를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는 것이 항상 습관적으로 들어와야 돼. 여기 나와 있는 문제 11-3번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냥 바로 내가 표를 만들라 이 얘기야. 만들라. 자, 다음 이걸 이제 이용하는 게 뭐냐면은 이항분포지. 이항분포. 자, 이제 오늘 하루 안에 이걸 다 하니까 얘들이 조금 더 오히려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 이항분포는 뭐냐면 우리 이항 정리할 때 a 플러스 b의 n 요거 했었잖아. 요거 했었는데, 자, 이항분포는 결국 뭐냐면은 요 p 플러스 q가 n이기 때문에 얘가 항상 1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바로 이항분포야.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이것을 만들느냐, 이것을 이용해서 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항분포는 이것도 설명을 다시 다 잘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면 한번 들어. 알았지? 자, 이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이걸 가지고 뭐냐? 이항분포 n회 했을 때 확률이 q인 P라고 하자. 확률이 P인 어떤 시행을 n회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걸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문제는 이거야. 야, 이항분포 뭐를 따른다라는 말을 안 줘, 니들한테. 그럼 결국에 문제를 읽고, 아, 이게 지금 이항분포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는 것을 끄집어내야 돼. 거기서. 그게 어려워. 이것만 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 쉬워져. 왜냐하면 봐봐, 평균은 둘이 곱하면 돼. 분산은 여기다가 Pn 1에서 P 뺀 값을 하나 더 곱해주면 돼. 표준편차는 거기다 루트 씌우면 돼. 숫자는 굉장히 간단하게 등장한다고. 그런데 이거를 구하는 게 어려워. 내가 이것을 찾아내는 게 어렵다고. 자, 3점짜리 문제에서는 이거 찾아내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나온다. 근데 이제 N기출 4점짜리를 풀다 보면 있잖아.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지금 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이것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핵심 그거야. 내가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끄집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는 너희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자, 문제를 많이 풀어도 시험 못 볼 수는 있어. 그런데 시험 잘 본 애들이 문제를 적게 푼 애들은 절대 없어. 이것은 뭐라 필요 조건이 되는 거냐, 충분 조건이,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것이 아닌 듯한데 그런 문제가 뭐냐면 12-4번에 있는 그 문제야. 애들이 많이 틀리기도 하고 잘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 자, 수직선 위에 있는 점 P가 다음의 규칙을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동전의 앞면을 던지면 이만큼 움직이고,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대. 자,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확률 변수 X. 그런데 10번 던졌대. 자, 이렇게 딱 마음이 항상 들어야 돼. 무슨 시행을 하는데 여러 번 해. 10번을 하기도 하고, 뭐 20번을 하기도 하고, 뭐 30번을 하기도 해. 그런 말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는 항상 아, 이거 혹시 이항분포 아닐까? 라는 머릿속에 확신을 가져야 돼. 거의 확신이야. 자, 일단 얘는 동전을 10번 던졌기 때문에 아마 B, 10, 이렇게 될 거야. 동전을 던졌대잖아.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고 걔는 2분의 1이야. 걔는 무조건 2분의 1이구나. 요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봅시다. 앞면을 나오면 이만큼이야. 앞면 플러스 2만큼이 되고, 뒷면을 던지면 뒷면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1만큼으로 움직여. 자, PX의 좌표를 확률 변수, 야, 이렇게 딱딱 움직였을 때, 요 상황으로 10번을 했을 때 P가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자, 일단은 앞면이 10번 나오면 어떻게 돼? 플러스 20이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뭐
여기가 8번에다가 뒤가 한 번 나오면 9번에다가 18에다 마이너스니까 17도 나올 수 있겠지. 근데 그거 다 할 수 있냐 우리? 못해. 그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이항분포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앞이 나오는 사건을 내가 한번 H라고 한번 해볼게. H. 그럼 H라는 사건이 있어. 그치? 얘가 앞이 나오는 사건이야. 그러면 이 H는 요거잖아. 앞면이 나올 사건이잖아. 그치? 요거 두 개 곱하면 뭐야? 얘는 5야. 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은 뭐야? 10-H가 되겠지, 그러면은. 그잖아. 얘는 10-H야.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 확률변수 X라는 것은, 자, 확률변수 X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H가 나올 때는 앞으로 이만큼 움직이지. 그럼 2H야. 그치? 더하기, 뒷면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대잖아. 마이너스 1을 내다가 10-H를 더한 게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그럼 봐봐. 얘는 2H에다가 3H 마이너스 10. X는 3H-10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자, 이 X를 구한다는 것은 2에 3H-10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지. 자, 요 문제가 너희들 아마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어봤으면 몇 번 봤을 문제야.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근데 이것이 이항분포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 처음에는. 결국에는 내가 요것을 구해놓고 요것을 구해놓는 거. 요게 핵심이거든, 지금. 이건 뭐야? 다 나왔잖아, 얘는. 3, 2의 H-10이거든, 얘는. 얘가 5니까. 얘는 그냥 15에서 10 빼니까 5야. 이렇게 나오면 끝이야. 문제는 항상 이거야. 요거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요것을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진짜 많이 나온다. 되게 기출문제도 많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많이 풀 수 있어. 이항분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건 내가 이항분포가 이항분포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문제를 먼저 접하게 될 거다. 그랬을 때는 횟수, 이런 걸 보고 몇 번 던져서 10번 던진다, 20번 던진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횟수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야 돼. 자, 여기다 바로 문제 풀자. 13-4번이야. 연속 확률 변수는 여기서 뭐 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절대로 출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1차 함수의 삼각형의 면적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자,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에서 4까지래. 근데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1차 함수네. 원점을 지나는. 그러면은 이런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 4까지. 그럼 이 넓이가 몇이 돼야 돼? 0부터 4까지? 이 넓이가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2분의 1이고, 이 함수의 그래프는 y는 자 4분의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조건을 한번 봅시다. 0t에서 4에서 gt라는 게 0에서부터 t까지의 값이야. 뭐야? 그러면은 얘들 여기서 t라고 한다면은 요 면적이 gt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t면은 여기다 t면은 8분의 1t야. 그럼 여기 면적은 gt는 t 곱하기 8분의 1t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16분의 1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랑 g 어떤 값의 어떤 fk 값과 이 값이 같대. 그러면은 16분의 1 k의 제곱은 8분의 1 k가 되겠지. 그지? 그럼 k 값은 뭐가 되겠니? 2가 되겠지. 구했지 그럼? 자, k에서 2까지. 그러면은 여기 2에서부터 3까지. 확률 있잖아. 그럼 요 넓이.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 빼주면 되겠지. 그치?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무조건 요거밖에 없어. 무조건 그래프 그려가지고 내가 확인하는 수밖에, 요거 하나밖에는 없다. 자, 그런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정규 분포인데,
정규 분포는 딱 하나만 외웁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정규 분포에서 나올 만한 건 딱 요거야. 자, 정규 분포 노미널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 얘를 표준화하는 것. 어떻게? 노미널 0,1의 제곱. 요걸로 표준화하는 건데 얘를 확률 변수 x에서 확률 변수 z로 바꾸는 거고 z라는 것은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평균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계속 요거를 찾아낼 거야. 요거를. 이거는 나중에 모평균의 추정 이런 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4-3번이에요. 자, 애들 있잖아. 요렇게 나오면 성적을 딱 숫자로 주면은 괜찮은데 요렇게 주면은 잘 못 푸는 경향이 있어. 자, 그냥 이것은 개념이야. 무조건 개념 있는 그대로 가. 자, 수학생이 2명이야. 시험 성적은 평균 EM 표준 편차 A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얘가 M 시그마의 제곱 요걸 따르는구나. 요걸 생각해. 자, 시험 성적이 M 플러스 5 시그마 0.5 시그마 M 플러스 1.5 시그마 이상 미만이면 비학점을 받는다. 이때 비학점을 받는 수강생을 구해보자. 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표준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내가 표준화를 하면은 N 1,0,1의 시그마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면 Z가 어떻게 바뀐다고? 함수 X가 Z로 바뀌는데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바뀐다고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 자 M 플러스 0.5 시그마 X M 플러스 1.5 시그마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 시그마 분의 0M 플러스 0.5 시그마 마이너스 M Z 시그마 분의 M 플러스 1.5 시그마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당연히 없어지고 시그마 없어지고 그럼 결국 뭐야 얘는? P 0.5보다 크고 1.5보다는 작은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얘는 그래프에서 보면은 여기가 0.5 여기가 1.5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러면은 0.5 이상인 애들에서 요것을 빼주면은 요만큼이 나올 거야. 이것은 우리가 요거 구해가지고 구하면 되잖아. 그럼 몇 퍼센트가 나오겠지? 퍼센트가 나오면 곱하기 200 해주면은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야. 아주 표준 이 정규 분포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거야. 그리고 계속 결국에는 이 기본적인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계속 적용이 돼. 통계적 추정도 결국엔 똑같은 얘기거든. 자, 다음 문제. 61페이지에 있는 문제.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자. 자, 간단해. 20 표준 편차가 1. 그러면은 노미널 20,1의 제곱. 요거야. 그러면은 생산된 자동차 중 배터리 무게가 18.5 이하이거나 22 이상이거나. 자, 그럼 보면은 얘는 결국 이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20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애인데 얘가 18.5 이하이거나 22 이상인 애들은 불량품이라서 폐기 처분한다는 거야. 그럼 얘를 표준화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어느 정도 이상, 여기가 어느 정도 이상. 얘네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거든. 그럼 봅시다. 이거 간단하잖아. 그러면은 얘를 보면은 자 P 일단 요거부터 계산하면은 1분의 18.5 마이너스 20이잖아. 18.5 마이너스 20이잖아. 그럼 1.5네. P Z가 솔직히 1.5보다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경우. 그지? 두 번째 P Z가 여기 이렇게 된 거지. 자, Z가 2보다 큰 경우지. 22에서 20 빼면은. 그지? 그러면은 얘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5보다 큰 거 0.07 여기가 0.07이 되는 거고 얘는 0.02가 되겠네. 그지? 그 두 개 더하면 폐기 되는 양인 거잖아. 0.099 전체가 2000개니까 자 하나 둘셋 저게 90 곱하기 2 하면은 180개 180개가 처분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어려운? 어려운 건 아니야. 진짜 어려운 건 아니야. 자 이제 통계적 추정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적 추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추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졌어.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너희들 별로 고민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도 될 거야 아마. 표본 평균, 뭐 모평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봅시다. 총 이제 두 문제 정도 풀고 말릴 건데 자 우리 모집단이 있고 표본 집단이 있어. 자 모집단이 어떻게 평균과 있고 표본 집단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어. 그래서 여기도 모집단에 비율이 있을 것이고 얘는 확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얘도 비율이 있어. 자 이제는 뭐냐면은 자 요 집단에 요게 나왔을 때 표본 집단에 얘를 구할 수 있느냐, 표본 집단에 요놈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모집단을 구할 수 있느냐 요거고, 두 번째는 모집단의 비율이 있을 때 요걸 구할 수 있느냐, 자 요게 나왔을 때 요걸 구할 수 있느냐 이건데 지금 마지막 요 네 번째 건 사라졌어. 자 요것만 우리가 생각할 줄 알면 돼. 그런데 요것도 내가 보기에는 거의 나올 확률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요거 하나밖에는 지금 없는 거야. 지금 따지고 보면은 봅시다. 요건 뭐 너무 간단하니까 쭉쭉쭉 나갈게.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음료수의 용량의 평균이 땡땡이고 표준 편차 이미 정해져 있어. 나왔어. 이미 나온 얘기야. 그러면은 평균이 350이고 표준 편차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근데 그 중에서 이미 추출한 100개래. 그러면은 이미 추출한 100개의 용량이 평균 351 이상일 확률. 자, 추출을 100개를 하면 어떤 식이 바라지? 얘가 어떻게 바뀌니? 평균은 그대로야. 평균은 그대로인데 얘가 110분의 4의 제곱이 돼. 얘는 왜냐면 루트로 들어가야 되거든. 왜냐면 얘 10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가 루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뭐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서 350 5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자, 우리가 100개를 추출한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봅시다. 우리 이미 전체를 알고 있어. 전체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표본이야. 표본. 100개를 추출했을 때의 표본에 대한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가 지금부터 구하고자 한다는 거지. 그러면 다 구했어. 그냥 얘를 통해서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351 이상이 되는 확률은 그러면은 자, 5분의 2분 때, 자, 5분의 2분의 평균이 아니라 351이지? 351 빼기 350 요 확률이잖아. 그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100개 중에 몇 개가 되느냐 이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몇이야? 2분의 5네. 이게 뭐야? 얘가 351이니까 351보다 큰 놈이잖아. 그러면은 요거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P 2분의 5 Z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2.5잖아. 그러면 맞니? 맞아. 동현아 맞니? 여기까지 알겠지? 자, 요거 구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2.5보다 큰 게 몇이니? 0.006 이겠는데, 그치? 요거겠네 그러면. 답이 1번이 될 거야. 자, 봐봐. 모 비율이 주어진 다음에 모 평균을 구하는 건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어. 요걸 가지고 그냥 해결을 하면 돼. 똑같은 식으로. 얘가 원래 모 비율, 모 평균이야. 모 평균과 모 표준 편차라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표본 비율이죠.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요것만 만들어내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그냥 그거밖에는 안 된다고. 자, 그러니까 단순해. 요거는 통계적 추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것을 복잡하게 되면 이들이 못 풀어 죽어도. 자, 이제 마지막 봅시다. 이제는 모평균의 추정이야. 자, 신뢰도라는 말 나오면 그냥 무조건이야. 야, 지금 이거는 문제가 딱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해. 자, 이거는 그냥 무조건 모평균 추정하는 건데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자 알파 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x 알파 플러스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 공식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다. 어차피 다 95%로 나올 거야. 이것은 무조건 주어지게 돼 있어. 이거 봐. 이거 두 개 더하면 뭐 0.4750 더하면 95거든. 곱하기 2 하면 0.95거든. 그럼 뭐야? 95%의 신뢰도를 하기 때문에 1.96을 여기다 곱해라 얘기야. 좀 쉽게 나오면 얘를 2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것은 그때그때 문제에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달면 돼. 자, 신뢰도 문제가 딱 나왔다. 신뢰도를 너희들한테 묻는다. 그럼 무조건 이 공식 하나밖에 없어. 고민도 하지 마. 그냥 이것만 갖다 쓰면 돼. 봅시다. 효과의 지속시간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정규분포. 뭐 이미 100개가 효과의 지속시간이 평균 40시간, 표준 편차가 3의 제곱 요거야. 그지? 이 제약회사가 생산된 약품 전체 효과의 지속시간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자, 일단 뭐야? 얘 40이야. 얘도 40이야. 알파 1.96이야. 그러면은 몇 개 지금? 100개의 표본이었잖아? 얘 100이야. 얘는 3이야. 끝. 이거야. 그냥 답이 이거야. 여기다가 40에다가 얘 잘 계산해가지고 뺀 값 40에다가 얘 잘 계산해가지고 더한 값 요거고 앞뒤로 적어주면 끝이야. 야 이거는 진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비율이냐 뭐 평균이냐 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봤어야 했는데 지금 뭐 비율이 사라져버린 이 시점에서는 신뢰도라는 얘기 내지 뭐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문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식 요거 하나 딱 써놓고 그냥 시작하면 끝이야. 고민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고 이거는. 알겠니? 그러니까 그냥 공식 외우세요. 외우고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대신 여기가 신뢰도가 몇 %인가 이런 것들 정확히 좀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건 필요해. 알겠지? 자, 기나긴 시간이 거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